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떠드는 삶 채널을 통해서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홀로코스트 영화에 회의감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요즘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종종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드는 사람 287화는 요즘의 홀로코스트 영화들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최근 극장에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 개봉하면서 힌디의 목소리랑 같이 걸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4년 가자 지구에서 실제로 구조를 기다리던 한 아이의 목소리를 다루는 영화고, 하나는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아이의 시선으로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과거의 피해를 다룬 영화와 현재 이스라엘의 폭력에 희생된 아이의 영화가 이렇게 나란히 걸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녀는 옛날 영화인데 이게 갑자기 지금 개봉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두 영화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걸려 있다는 게 사실은 좀 크리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과거의 아이에게는 굉장히 쉽게 울어주는데 현재의 아이에게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죠. 영화를 보는 우리는 누구에게 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용소가 나오고 유대인 아이가 나오고 나치 장교의 집이 나와요. 그리고 학살의 구조가 존재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바로 관객들의 감정이 크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 함정을 파놨습니다.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막상 관객의 감정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순간은 이 수용소 안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수용소와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수용소 밖에 존재하던 한 독일 아이를 보면서 감정을 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보여주지만 관객이 제대로 봐야 할 대상을 학살당하던 사람에게서 그 학살의 구조 바깥에 있어야 했던 한 독일 아이에게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좀 예전에 나왔던 영화다 보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이제 막 분석이나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 진짜? 정말이네? 나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독일 아이에게 감정을 쏟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도록 영화가 유도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힌디의 목소리는 근래 실제로 존재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뭘 어떻게 생각해라 뭐 이렇게 유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실제로 전화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한 아이의 모습만 계속 보여줄 뿐입니다. 근데 힌디의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딘가에 힌두와 같은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파자마를 입은 소년의 브루노와 힌드의 목소리에 힌드를 두고 봤을 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힌드보다 브루노에게 울 준비가 더 쉽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힌드의 목소리는 극적인 장치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과거의 상징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더 제대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힌드인데도 불구하고 힌드에게는 자꾸 어떤 맥락을 요구합니다. 그래? 너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근데 이게 누구 책임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진행하는 건데? 너네 이거 정치적으로 눈물 뽑으려고 쓰는 내용들 아니야? 너무 눈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영화로서 너무 날것이다. 이걸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영화를 보는 우리는 정말 피해자의 고통에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울기 좋도록 배치된 그 특정 슬픔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요걸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회차에서 계속 홀로코스트 영화가 불편해졌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건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고통을 의심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피해자들의 그 고통은 역사적 사실이고 절대 지워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겪은 학살과 박해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그런 뼈아픈 역사예요. 하지만 그 과거의 그 고통을 지금의 영화가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그 방식이 불편해지고 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뭔가 유대인들이 겪은 그 과거의 피해가 현재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그 폭력과 전쟁 범죄를 가리는 방패처럼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요즘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그렇고, 저희 말고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영화를 예전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건 요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네 자꾸 그런 영화 만들어내는데 그게 어떤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건데 자꾸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럼 영화를 보는 우리는 영화에서 어떤 고통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린 영화도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영화 안에 여러 배치되어 있는 감정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전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홀로코스트 영화의 기준점은 바로 이 쉰들러 리스트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책까지 이렇게 두꺼운데 책까지 사서 볼 정도로 그때 일을 확인하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영화는 막 흑백 화면, 그리고 수용소, 기차, 리스트, 그리고 빨간 코트를 입은 아이까지. 이 영화가 가진 키워드들을 정말 그야말로 홀로코스트 영화를 떠올렸을 때 이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걸 떠올렸을 때 그거를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든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그 흑백 속에서 전체 영화가 흑백인데 유일하게 컬러를 가졌던 그 빨간 코트의 아이 덕분에 홀로코스트를 떠올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 지옥 같은 수용소잖아요. 그 안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 근데 그 지옥 같은 수용소를 어린아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상상력으로 마치 그곳이 게임 플레이 같은 그런 설정극을 하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는 관객들은 그 비극적인 내용을 좀 더 견딜 만한 수준으로 영화를 보게 돼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참극이고 홀로코스트라는 그 참극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상상력과 그 어린 아들과의 그 유대관계를 통해서 비교적 안전한 비극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무의식 중에는 정말 정확하게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이미지가 박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 영화도 엄청 훌륭한 영화죠.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남자 배우의 얼굴을 통해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를 영화사의 얼굴로 남겼습니다. 점점 말라가고 그리고 숨고 버티는 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이런 홀로코스트의 시기에 생존이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일인지를 보여줬거든요. 지금 이렇게 몇 편의 영화를 주르륵 이야기했는데 이 홀로코스트 영화들은 정말 모두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막 인생에 한 번쯤은 봐야 할 영화들 막 이런 리스트 나오잖아요. 죽기 전에 봐야 할 뭐 100편의 영화, 뭐 1000편의 영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영화들에 항상 껴있는 영화들입니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거죠. 왜 어떤 고통은 이렇게 오래 기억될 얼굴과 이미지와 음악을 얻어가는데
왜 어떤 고통은 폭격 영상과 사망자 숫자로 그저 지나가 버리는 걸까요? 홀로코스트 영화는 오랜 세월 영화를 만들면서 이미 관객이 어디서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를 정말 잘 숙지하고 있는 그런 타입의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 문법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수용소, 기차, 줄무늬 옷, 굴뚝, 굶주림, 침묵, 가족의 이별, 그리고 생존자의 증언, 하다못해 운동화. 이런 것만 그냥 쭉 늘어나도 홀로코스트 영화는 기본은 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제 관객 역시 그 오랜 세월 홀로코스트 영화를 봐왔기 때문에 학습화가 된 거죠. 아까 언급한 그 키워드들의 이미지만 봐도 자동으로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 아, 저거 그거구나. 아, 이거 그러면은 요거겠네.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그 감정 회로를 건드리는 건 정말 상대적으로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영화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질 거고 좋은 영화다. 이런 소리도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이미 정해진 문법과 그 내용 안에서 좋은 배우 쓸 거고, 좋은 얘기 쓸 거고, 음악 좋을 거고, 화면 좋을 거고, 연출 좋고, 해서 관객들 반응 당연히 좋을 거고, 그럼 영화제에서도 계속 좋아하겠죠. 근데 이 내용 같은 걸 보면, 나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나치라는 그 단어 하나에서도 이미 가해자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은 무고한 피해자로 정말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인정이고 공식화된 상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면 크게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대놓고 슬퍼해도 되고 대놓고 비난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분쟁 지역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아직도 그들은 설명을 요구받아야 해요. 관객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냥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 맥락을 요구받게 됩니다. 왜냐면 아직 이쪽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명확히 마무리가 된 것도 없고 그 나치나 유대인 관계처럼 공식화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정보로 내가 알고 있어야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노어더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요르단강 서안 마사페르야타 지역에서 벌어지는 강제 퇴거와 공동체 파괴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예요. 집이 무너지고 땅에서 쫓겨나고 한 공동체의 삶이 천천히 지워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폭력은 막 미사일 나와서 폭격 맞은 것처럼 팍 하고 터지는 그런 한순간에 터지는 그런 폭력이 아니라 일상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그런 폭력이에요. 오늘은 내가 살던 집이 박살났어. 근데 내일은 내가 그렇게 매일같이 오고 가던 그 길이 사라졌어. 그리고 모레는 내가 평생을 살아온 땅에서 쫓겨났어. 이런 류의 폭력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힌드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시체 안에 숨어서 자신을 구해주러 올 어른들을 기다리는 힌드라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인데, 홀로코스트 영화에는 지옥을 게임이라고 말해줄 아버지가 있었지만 힌드에게는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장난이랍시고 가려줄 그런 장치도 없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너무 잘 알아서 상담원이 애써 애둘러 힌드야, 사촌 언니가 깊이 잠들었나 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힌드가 바로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자는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렇게 바로 정정을 해주거든요. 게다가 이 영화에서는 아이의 실제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불편해. 감정적으로 정말 불편해. 왜냐면 이게 실제 목소리니까. 눈물은 나고 마음은 먹먹해지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을 못 찾는 거죠. 불편하기 때문에. 그 프라미스라는 2001년에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시선으로 분쟁을 바라본 영화인데
양쪽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화해에 관련된 그 상상력이 담겨 있는 다큐입니다. 생각해봐. 이거 2001년 작품이잖아요. 근데 한때는 이렇게 2001년? 그때는 이런 식으로 화해와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상상하는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2026년인 지금 우리는 왜 힌디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면서 불편해하고 있냐고요. 사마에게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영화는 시리아 알레포를 다룬 다큐멘터리예요. 전쟁 속에서 이제 자신의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남기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런 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종종 언급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폐허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시선으로 전쟁을 기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전시하진 않습니다. 전쟁 그 자체보다는 그 전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전쟁과 무관하지만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줘요. 언제 폭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안에서 이미 박살났어. 그리고 찢긴 그 온갖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간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를 보지만 이런 영화들 앞에서 종종 말해요. 연출이 이러고 저래, 방식이 이러고 저래, 균형 어떻고 정치성이 어떻고. 물론 이게 영화니까 뭐 영화의 형식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저도 영화 형식 따집니다. 아, 이거 좀만 요렇게 나왔으면 되게 괜찮은 작품이었을 텐데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홀로코스트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연출만 막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극의 참상이나 그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런 거랑 관련된 반성 책임, 요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말을 하죠. 근데 왜 지금 분쟁 지역 영화 앞에서는 갑자기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면서 선을 긋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쟁 지역과 관련된 영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분쟁 지역 관련 영화들을 보면 관객들에게 이 홀로코스트 영화처럼 친절한 비극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쪽은 지금 친절한 비극이고 뭐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거든. 지금 우리 이런 상태고 이런 비극을 겪고 있어. 지구인들아, 우리를 알아줘. 이런 거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줘. 이런 거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의 일이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는 어떤 결말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누군지는 알겠지만 이 가해자를 확실히 가해자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나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의 괴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마음 놓고 뚝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객들이 마음 편히 어떤 정보 없이 이거 이미 이렇게 공식화돼서 낙인이 딱딱딱 찍혔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슬퍼하거나 분노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정리된 게 없고 공식화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낯설죠. 이런 분야들에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그 일들에 내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한 발 빼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러고 저러고 간에 나는 영화를 보러 왔어, 일단. 일단 나 영화 보러 왔으니까 영화 같은 때깔을 보고 싶은데 이건 자꾸 불편하게만 한다 이거야. 그리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리고 연출들이 너무 날 것이다. 그래서 영화 같지가 않다. 뭐 요런 것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쉽게 외면하게 되는 건 뭐 어찌 보면 선택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다고도 봐요.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분쟁 지역 관련된 영화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태를 알리고 싶어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건데 당연히 그런 영화의 연출은 특유의 날 것들밖에 없을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분쟁 지역의 영화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지 말고 홀로코스트 영화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한번 예를 들어 볼 만한 영화로 저는 사울의 아들이나 존 오브 인터레스 같은 홀로코스트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들은 보통의 홀로코스트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관객이 홀로코스트를 편하게 소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홀로코스트 이미지들 우린 안 써. 그러니까 너는 홀로코스트 자체를 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거야. 이제 요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소의 참상에 대해서 뭐 딥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감상적인 음악? 그런 걸로 눈물 유도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관객에게 정말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관객 편하게 홀로코스트를 이해하거나 감상하도록 자기네들이 다 짜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아들도 그렇지만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문제를 지금 현실과 더 강하게 연결해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수용소 안을 보여주는 대신에 수용소 옆에 있는 집을 보여줘요. 담장 너머로 배경음악처럼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게 비명소리인지도 몰라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약간 뭉쳐진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비명소리라는 걸 결국은 알지만 계속해서 깔려있는 진짜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무던하게 넘겨버리죠. 그리고 담장 너머로 저 멀리에 굴뚝이 보이는데 그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게 뭔지 그 영화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지만 관객들은 알잖아요. 그 굴뚝과 그 굴뚝 연기가 뭔지. 하지만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는 관객들이 보는 건 담장 안쪽의 사람들이죠. 그런 배경을 두고도 그런 소리를 두고도 너무나 평온하게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깔깔깔대면서 살아가는 담장 안쪽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무서운 이유가 그겁니다. 학살은 괴물 같은 얼굴로만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학살은 담장 너머의 소음처럼도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애써 외면하는, 내가 애써 모르는 척하는 그런 풍경으로도 학살은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 지역의 영화들을 외면하고 선을 긋는 태도가 어쩌면 저는 이 담장 안의 사람들과 비슷한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먼 곳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 관심 밖의 사건이라서 결정적으로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나 영화나 기타 등등 여러 미디어에서 담장 너머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내 감흥을 유지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외면하는 건 아닌가. 요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객에게 학습된 눈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반전시킨 새로운 시각의 내용으로 홀로코스트를 알리고 거기에서 흘리는 눈물이나 느껴지는 감흥이 어느 정도 관객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말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그 참극을 감정적으로 먼저 느껴버리면, 그러니까 그 고통을 소비하기 좋게 다듬고 포장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그때 일을 애도하거나 상기시키거나 기억한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정해진 감정을 강요하는 그냥 작품인 거 아닐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봐야죠. 좋은 영화는 좋은 영화대로 봐야 되고 과거의 한 부분도 과거의 한 부분으로 봐야죠.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르게 영화를 봐야 하고 또 그 홀로코스트 영화도 다르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면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매번 홀로코스트 영화에서마다 나오는 거.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어는 빠져있죠. 주어 누군데요? 누구에게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누구에게도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유대인에게만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건지 요거를 홀로코스트 영화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면 지금의 분쟁 지역까지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돼요. 그 눈물이 함께 해야 되고요. 전쟁 범죄를 꾸준히 저지르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고요. 힌드에게도 전달되어야 되고요. 무너진 집, 검문소, 무너진 담벼락, 구조 요청 전화, 그리고 그런 폐허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인생까지 그 메시지들은 도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들에게도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니까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정말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라면 그 홀로코스트 영화들에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과연 앞으로 애도의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자기들에게만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앞에서 홀로코스트 영화들이 도덕적 방패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다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치적으로 영화에 이용하고 있는 건 저는 분쟁 지역의 영화들이 아니라 홀로코스트 영화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영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홀로코스트 영화는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누구나 그 잘 만든,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 문법의 영화 앞에서는 또 흔들리게 될 거예요. 저도 흔들릴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주는 감흥이 뭘 기억하게 하고 뭘 외면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정치성의 무방비로 흔들리지만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과거의 아이에게 흘린 그 눈물이 현재의 아이에게까지도 갈 수 있도록 내가 본 그 장면들과 이야기의 그 너머에 더 많은 것들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87화 과거의 아이, 현재의 아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U saylove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인스타에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88화에서 만날게요. 안녕!